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41%, 그리고 코스닥은 0.61%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순매수를 했는데 기관들이 좀 더 많이 매수했습니다. 또 시장 종목을 들여다보면은 상승한 종목, 하락한 종목 거의 반반 비슷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은 어제 하락했다가 오늘 또 이렇게 반등했는데 사실상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고 보게 되면은 계속 우리는 물량을 모아가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최악의 시기를 지나왔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최상의 시기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계속 부지런히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쭉 정리를 하다 보면은 반등하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워낙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시장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 반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뭐 자기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 또 아니면 뭐 신규로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멀리 보시는 분들은 요즘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죠.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금융투자 쪽에서 순매수가 크게 들어오면은 이거 시장 수급은 큰 의미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금융투자가 이렇게 매수했지만 다른 기관들이 이렇게 또 팔기는 팔았어요. 그런데 수급이 좀 엇갈리긴 합니다만은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한 업종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 중에서 반등하는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기전자 쪽으로는 웬만한 시장 그 세력들은 다 매수했죠. 이제 전기전자 수급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10월 말 11월 초 요 부근으로 해서 이 전기전자 계속 매수했습니다. 이 전기전자 쪽은 뭐 주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겠죠. 처음에 매수한 것은 공매도 물량 이렇게 되감는 이런 게 있었을 거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추가로 매수한 것들이 있었을 건데 반도체가 앞으로 이제 좀 풍비 현상이 좀 잦아들고 물량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면은 내년에 반도체 경기 괜찮다. 또 반도체 경기가 괜찮으면은 요즘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자동차 못 만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경기도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지금은 힘든 시기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는 경기가 좋아진다에 베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시장을 바라볼 때 시장을 좀 비관해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떨어진대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고 오른데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이 떨어진다도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산정하는가에 좀 다르죠. 또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보다 훨씬 더 맞을 가능성이 큰데 왜 그러냐면은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돈이 계속 기본적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다 보면은 그 과정에 등락은 있습니다. 돈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이런 식으로 등락은 있지만 방향성은 이렇게 앞으로 상승하는 쪽으로 계속 나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게 좀 또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해서 나는 벼락거지 대부심다 하고 지 탓을 해야지. 지가 집을 못 산 거잖아. 물론 집을 못 살 형편이 되어서 못 샀다. 그분들에게는 제가 미안합니다. 그분들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집을 충분히 매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떨어진다 생각해서 못 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좀 무식한 거죠. 이 자본주의가 이게 어떻게 이 자본주의 세상에 흘러간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매수하지 못해서 나중에 막차 타고 막 그러죠. 물론 그 막차는 아니겠죠. 그런데 좀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한 번에 이렇게 맞아요. 떨어진다도 언젠가는 이렇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긍정에 베팅하는 게 또 훨씬 좀 유리하고 떨어진다는 정말로 이게
어느 정도 의미에서 떨어진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이 범주에서 떨어진다는 이렇게 우리가 이래 대부분의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현상들은 이 어떤 범주가 있습니다. 뭐 최악, 최상 이렇게 대부분이 예측할 수 있는 이 범주 내에서 움직이는데 간혹가다 보면은 뭐 우리나라 그 외환위기 또 뭐 미국 금융위기 또 코로나 사태 이런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돌발 변수로 인해서 이래 어떤 관측의 범위, 예상의 범위, 분석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의 하락이라면 이게 참 자주 오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물론 이렇게 큰 상승 이것도 자주 오는 일이 아닌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 계속 오른다니까 이렇게. 요거는 오르는 기간은 굉장히 길고요. 떨어지는 기간은 굉장히 단시간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거품이 기하급수적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또 천천히 오르고 이러거든요. 이 주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떨어진다 하면 10년 만에 한번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재수 없으면 60년 만에 한번 맞을 수도 있고, 더 재수 없으면 100몇십 년 만에 한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떨어진다 생각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이거 보유하지 못한 분들은 가난을 면치 못할 겁니다. 아마 그분들이 떨어진다 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은 떨어진다 하면서 뭐 어디 강연 나가가지고 강의비 받아서 돈 버는 게 아닐까 싶어요. 떨어짐을 예상하면서 자기가 어떤 집을 산다, 부동산을 산다, 이거는 굉장히 모순적인 일이잖아요. 진짜 그렇다 그러면 그 새끼는 때려 죽일 새끼입니다. 떨어진다 해놓고 지는 산다. 이거 때려 죽일 새끼예요. 근데 자산을 부여하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그 사람이 재산을 형성했다는 것은 아마 강연 다녀가지고 돈 벌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스갯소리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일단 뭐 요 이야기 좀 했는데 일단은 이 전기전자 요거보다 그랬죠. 전기전자 쪽으로 많이 매수했는데 전기전자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하고 있대 말이에요. 앞으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자, 수급 분석표 검색을 보면은 오늘 세력들이 이 매수한 게 꽤 됩니다. 이게 26개 되면 일일이 펼쳐 놓고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플랜 A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플랜 A의 도움을 좀 받았더니 이렇더라고.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 나머지 종목들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농심은 참모들이 요 칸이 좀 피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피었죠. 중간중간에 색깔이 좀 피었잖아요. 참모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요거는 지금 변곡점 지표로 나타내는 거고 이렇게 시장이 변화될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을 갖다가 분석하는 게 변곡점 지표고, 참모들은 뭐 하도 말씀 많이 들어서 다 아시겠죠. 지금 참모들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는 요거 괜찮다 생각한다라고 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자세히 보면 좀 올랐잖아요. 좀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뭐 하기보다는 그냥 관심 종목으로 좀 등록을 했다가 이렇게 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적당한 반등의 시기가 있다면 이런 시기에 한번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하여튼 요 나머지 이 종목들은 제가 꼼꼼히 한번 정리해 보고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변곡점 지표 보고 아이고 제가 깜짝 놀라보십니다. 이거 이렇게 변곡점 지표들이 이런 식으로 멀려서 넣을 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멀려서 넣을 때 이때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시장이 정말로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넣는 이 여러 가지 어떤 지표들이 뭐냐면 요 상승 반전은 그날 발생한 이런 신호들을 다 모은 거예요. 모은 거, 그 개수입니다.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이쪽에 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수페타시스는 이런 식으로 조심하라는 신호가 좀 떠서 조심해야 되고, 진양홀딩스는 게임이 끝나버려서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탐욕 지표가 떠서 끝나버렸습니다. 이 종목은 관심권에서 이제 좀 멀리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나머지 아래쪽에 이 종목들 있잖아요. 이거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은 다 이 상승 반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현금 물음표, 요즘 같은 시기는 현금 물음표 꼭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한번 돌려만 볼게요. 자, 휠라홀딩스
많이 떨어져서 지금 반등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호텔신라, 현대에버타임, 하나손해보험, 한솔홀딩스 뭐 이런 종목도 쭉 올라갑니다. 요 화면 잠시 캡처해 가지고 그 멈춤해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도 쭉 정리를 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지금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 한번 예상해 본다. 이런 상황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 그런 건 아니고 가능하면은 이런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파워가이드 플랜 A 뭐 이런 거 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는 분들께서는 요거 큰 거 보세요. 큰 거는 좀 멀리 봐도 되고 숫자가 작을수록 좀 짧게 봐야 됩니다. 요거 넥슨 타이어 오늘 뭔가 딱 떴습니다. 요거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국도화학, 뭐 계양전기, 뭐 경인양행, 뭐 이런 거. 경인양행 이것도 무슨 일이 있었네. 시액기가 웬일이고 뭐 살펴봐야 되겠네요. 경동인베스트, SBS 미디어 홀딩스 이런 거. 자,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반등하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변곡점 지표를 봐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세력들이 이거는 실제 돈을 들고 들어서 매수한 종목들입니다. 그것도 오늘이 26개 정도 종목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항상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 많죠.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투자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돈이 뭐 계속 늘어나서 그렇다고 앞서서도 말씀드렸고 뭐 워낙 이 이야기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뭐 이거는 뭐 좀 시기의 차이가 있어요. 뭐 한 달을 갖다가 어떤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할 말이 없는 거고 뭐 이게 몇 년씩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들한테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또 투자의 기회도 굉장히 많아요. 또 투자해 나면 이길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시장이 떨어진다고 항상 삐딱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아이고 삐딱하게 바라보다가 거지된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집값 떨어진다고 물론 앞으로 집이 전도 유망한 건 아닙니다. 지역별로 조금씩 다 달라요. 무조건 농촌에 사놓고 내가 어떤 대박을 기대한다 이런 건 좀 아니죠.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다 좋은 건 아니라서 예전만 하지는 못합니다. 지역을 잘 선별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안 사고 뭐 있다가 거지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시장을 삐딱하게 보고 뭐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될 겁니다. 주식 그거 이거 저 노름 아니냐? 주식에서 망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하면서 주식을 삐딱하게 보면 지가 삐딱하게 바라보는데 주식을 어떻게 사겠어요? 집값 떨어진다고 삐딱하게 바라보는데 집을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럼 자본주의 세상에서 집하고 부동산 빼면 뭐 있노? 부동산과 주식시장 빼면 뭐 있노?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갖다가 못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본소득을 거둘 수 없다는 거잖아요. 삐딱하기 때문에. 지가 삐딱해서 못 거두는 이거에서 못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삐딱하게 하다가 이제 남들 이제 오르니까 이제 성격까지 삐딱해질 수가 있어요. 남들 부자 되는데 지는 거지로 자꾸 향해 가니까. 상대적인 거지로 향해 가니까 마음까지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세상도 가능하면 좀 긍정적으로 이래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게 또 정신 건강에도 안 좋겠습니까?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